한국의 외교부가 소개하는 외교관계 수립 현황을 보면 교황청은 한국의 유럽 내 단독 수교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 1948년 한국이 각국의 승인을 받자 그해 교황청은 한국에 교황서절을 파견했고 1963년 한국과 교황청은 외교관계를 수립해 3년 뒤인 1966년엔 대사급으로 외교관계를 격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교황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최고 통치기구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교황청이 통치하는 국가를 바티칸 시국, 일명 바티칸이라 부릅니다. 현재 바티칸의 교황청은 184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바티칸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만, 팔레스타인, 부키프로스, 소말릴란드와 같은 미승인 국가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얻지 못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바티칸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티칸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등이 미승인 국가보다 부족해 주목을 끕니다. 전 세계 인구의 17%인 14억 명 이상이 신자로 있는 가톨릭의 바티칸은 이탈리아 내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면적은 0.4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크기로 본다면 창경궁 정도의 면적으로 바티칸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로 분류되는데 로마 북서부에 위치한 바티칸 언덕, 로마에 최초로 세워진 성 베드로 대성당,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시스티나 성당, 교황의 관저인 사도궁전, 그리고 바티칸 미술관이 사실상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티칸에는 비시민권자를 포함해 대략 800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그 어느 누구도 바티칸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즉 바티칸 출신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교황부터 모든 구성원이 타국에서 건너온 출신들이라 일반적으로 교황청에서 근무하는 직책에 임명될 때 조건부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실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책과 관련 없이 바티칸 시민권자와 동거하는 친척이나 배우자에게도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민권은 영구적이진 않고 직책이 종료되면 상실됩니다. 가령 교황의 경호대로 활동하는 스위스 근위대만 보더라도 공무 기간 동안에만 시민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티칸은 국가임에도 일반적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경제는 관광 수입이 절대적인데 그중 하루 25,000명 이상이 방문하여 벌어들인 박물관 티켓 판매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외 우표와 출판물 판매, 헌금 등이 바티칸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티칸에는 법률 시스템도 없습니다. 법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티칸에선 의외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관광객들을 상대로 발생하는 소매치기나 절도 등이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 통계를 보면 바티칸의 범죄 발생 건수는 연간 600건 이상으로 1인당 범죄 발생 건수로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20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법률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바티칸은 이탈리아법을 적용해 이탈리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징역형일 경우 이탈리아 교도소에 수감합니다. 바티칸에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의료 시스템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바티칸 시민들은 치료를 위해서는 이탈리아로 건너가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바티칸에는 일반적인 국가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더러 없는데 그럼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주권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은 국가가 되길 원하는 미승인 국가와 많은 인구를 신도로 두고 있는 다른 종교를 제치고 어떻게 승인 국가가 됐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절대 군주제 국가인 로마 가톨릭 바티칸의 역사는 756년 프랑크 왕국의 왕인 피핀으로부터 롬바르드족의 땅을 기증받으며 시작된 이래 교황이 직접 주권 통치를 했던 영토인 교황령은 르네상스 시대에 크게 확장됐고 19세기 중반까지 로마를 포함한 이탈리아 반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의 남동부 지역을 비롯해 마르케, 움브리아, 라치오, 캄파니아의 일부 지역과 프랑스의 외딴 아비뇽 등이 모두 교황령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교황령의 면적은 대략 44,000제곱킬로미터로 현재의 덴마크나 네덜란드보다 컸고 오늘날 바티칸의 면적보다는 10만 배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 거대했던 영토는 신생 이탈리아 왕국의 등장으로 큰 혼란에 직면했는데 1860년엔 이탈리아 왕국에 의해 라치오만 남겨졌고 이마저도 1870년 이탈리아군이 로마에 입성하면서 1000년 이상 유지됐던 교황의 세속 권력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왕국은 교황청의 상당 지역을 물리적으로 확보했음에도 이탈리아 반도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톨릭을 종교로 두고 교황에 충성했던 만큼 가톨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1870년 이탈리아 왕국은 현재의 바티칸을 포함한 로마 내 레오니누스의 사용권과 권역내 수익을 교황청에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9세는 이탈리아 왕국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부했습니다. 교황청은 이탈리아 왕국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며 애매한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1870년 이후 5명의 교황들은 모두 스스로를 바티칸의 포로라 여기며 바티칸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는 과거 이탈리아 반도 내 거대한 교황령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주권을 갖췄던 교황청의 통치 역사를 이어간다고 봤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 시기 교황청이 당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적대관계는 무솔리니의 집권으로 종식됐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무솔리니는 1926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교황청과 협의를 시작했고, 그 결과 1929년 라테란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라테란 조약의 핵심은 바티칸에 대한 교황청의 주권을 이탈리아가 인정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바티칸의 독립국가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반대로 교황청도 이탈리아를 로마의 수도를 둔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도시 국가로서의 바티칸은 100년이 되지 않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절대 군주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정점에 위치한 교황은 절대 군주지만 추기경들의 콘클라베로 선출되는데, 이렇게 선출된 교황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한 선종 때까지 임기가 보장됩니다. 바티칸 내 행정은 교황이 직접 임명한 추기경과 주교가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무원을 중심으로 성, 부서, 평의회, 법원, 사무처, 기타 기구로 구성된 조직에 배치돼 바티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갖춘 바티칸은 독자적으로 국가 간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현재 유엔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과거 한국과 북한처럼 참관국의 지위를 1964년부터 유지하며 유엔의 대표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티칸은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유럽안보협력기구, 화학무기금지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이주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의 정식 회원국입니다. 또한 바티칸은 전세계 184개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며 각국의 다수의 대사관을 개설한 상태입니다. 바티칸의 절대군주인 교황이 미치는 영향력은 전 세계에선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위기를 잠재운 교황 요한 23세의 메시지나 1980년대 공산주의의 저항을 촉구한 요한 바오로 2세의 폴란드 연설은 이후 공산주의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국제분쟁에서 교황은 중재자의 역할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황의 방문을 원하는 각국의 지도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1998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을 통해 국가의 고립을 벗어나려고 했던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렇듯 바티칸은 작은 국가지만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고, 이러한 지위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현재 세계의 수많은 종교 중에선 유일합니다.